예, 여러분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미화 의원님은 지난번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이셨죠? 네, 1번. 어떻게 해서 1번이 되셨어요? 그때 2024년 그때 이제 비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예. 2월 5일인가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연동형 비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예. 이제 그 전까지는 권역형 비례로 할 거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동형 비례를 하면서 그 연합 정치 실현을 위한 이제 여러 그 소수 정당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그 비례 후보들을 이렇게 이제 그 순번을 이제 정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시민사회 단체 몫으로 그 4명 정도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가 공모하듯이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그러시군요. 1번이 됐는데 이제 굉장히 사회적 상징성이 좀 필요한 것이 1번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협의나 논의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례 그래가지고. 1번이 기록이 많으시더라고요. 목포 시의원도 비례 1번으로 되셨더라고요. 네, 네. 오, 그 참 그렇죠. 비례 1번으로 그렇게 계속 되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시각장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이런 어떤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좀 조건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이제 부분이 아니었나. 이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수자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시의원도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해서 이제 이렇게 좀 추진됐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 국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남이사님께서요. 서미화 의원님 어제 광장에서 뵈서 너무 좋았어요. 조사부러 그러셨는데. 네. 조사부러 그러셨어요? 아니 어제 광장에서 예.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유수공장에서 아. 그 제가 헌재의 그 저 변론을 보면서 그 윤석열 씨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주로 예. 이제 시골에서 제가 몽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몽탄하면 모르는 분이 많으시니까 전라남도 모안군 몽탄면. 네, 전라남도 모안군 몽탄면이 예. 아주 시골. 예. 할머니 집에 제가 혼자 전학 가서 예.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옛날 분이시기도 하니까 막 거짓말 많이 하고 또 막 이렇게 우기고 막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애들한테도 각 조사벌 남기 다 물어라 이렇게 이제 바로 막 직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많이 생각났어요. 예. 진짜 윤석열 같이 말을 하면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질질 끌 필요 없이 바로 직심하면 끝나본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해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사분다고 때 그러셨군요. 네. 원래 사투리를 좀 걸쭉하게 잘 쓰시는 편입니까?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전남 무안이 고향이면서 목포가 집입니다. 저는. 예. 근데 목포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들었거든요. 목포에 계시니까 그러지요. 아니 목포 사람들은 나한테 표준말 쓴다고 그래요. 굉장히 표준말 쓰고 말이 이렇게 전라도 사람 같지 않게 진짜입니다. 근데 서울을 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목포에 계실 때는 같은 목포 사람들이니까 모르지만 서울에 오면 금방 티가 나불지요. 그러니까 금방 티가 좀 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질의서를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안 보이니까 소리로 들으면서 질의를 계속 하는데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표준어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계속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예. 시간이 급해지면 막 전라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 쓴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전라도 말이 굉장히 짧고 굵어요. 아주 팩트가 아주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난 국감 때 마약 사건 그 대통령실 질의하면서 예. 당시 마약 그 관계 있던 경찰서장을 그 마약 사건 덮으려고 대통령실
그 행정관으로 데려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질의하면서 아니 해당 경찰서장 이제 끝나가니까 시간이 서장은 대통령실로 이제 영전에서 이렇게 그 데려갔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로 데리고 가불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데리고 가불고 이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저는 데리고 가불고가 사투리인지 모르고 썼는데 그게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해제가 됐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급하면 짧게 말을 하면서 우리 사투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자동으로 이제 지리수를 더 이상 안 보고 막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투리가 나오면서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투리 쓰시는 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뭐 잘 어울리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복지에서도 예. 급해지니까 장관이 대답을 제대로하니까 그랬지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쓰니까 상대방 이렇게 마주 앉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막 웃음소리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아이고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사투리 쓴 게 왜 이렇게 죄송한 일이라고 내가 죄송하다고 했지?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서울에 와서 전라도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을 하고 예. 당당해져야 되겠다. 전라도 말이 무엇이 어쨌다고. 다 알아먹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함을 갖고 이건 미안할 일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경상도 말을 쓰시는 의원들은 많으신데 맞아요. 아무 이상 없이 쓰시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전라도 말을 얼마나 좋은 말인데 우리 전라도 사투리가. 그리고 전 국민이 이해하고 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못 알아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 이해하고 듣더라고요. 특히 대구 분들도 댓글에 보면은 데리고 가불고 너무 좋다. 너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어요. 예. 그리고 스스로도 전라도 사람인데 평생 전라도에서 살았는데 익숙한 말 쓰는 게 무엇이 어쨌다고. 근데 왜 그렇게 전라도 그 사투리를 약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예전 그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이라든지 전라도를 굉장히 그 전라도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어떤 배우들이 배치가 되면 굉장히 그 지위가 낮은 어떤 실제로 그랬어요. 예, 실제로 이제 옛날에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일부러 드라마 배역 같은 거 할 때도 지금은 그런 뭐 그 가정부라고 부르고 뭐 또 가사 도우미 이러는데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어요. 네. 식모라든지 또는 뭐 조금 그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건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다 전라도 사람들로 이렇게 배역을 해가지고 천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꼭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걸로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상도 그리고 아주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인식을 심어준 게 매우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예. 전라도 말을 쓰는 사람은 편견을 조장한 거죠. 무식하거나 못 배우고 뭐 지금 기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예. 일부 상당한 편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면서 국회의원도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겁나게 셌다. 많다. 겁나게.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푸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 의원님은 언제 시각장애 생기셨나요? 저는 이제 중2 때 그 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 예.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불편하지 않으니까 떨어져도 책도 보고 다 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의식을 안 갖고 가까운 안과에서 이렇게 목포에 있는 안과 다니면서 단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좋아지질 않아요. 안경을 끼워도 시력이 이렇게 교정이 되지 않고 그런데 중2 때 이제
그게 이제 교과서가 안 보이게 되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죠. 그랬는데 당시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그 망막색소 변성증은 특별히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수술이라든지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봐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도 중2 때니까 제가 40년이 넘었는데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진단을 받으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예. 망막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제 점차 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눈이 갑자기 팍 나빠졌는데, 뭐 따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못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제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도움으로, 또 학교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읽어준다던가, 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읽어주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서럽고 힘들게 동량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나온, 이제 특수학교를 안 가고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셨군요. 친구들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야, 그 특수학교가 아니고 일반 이렇게 교육기관을 같이 다니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연합고사도 보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고사 말고 따로 학교에서 보는 교내 시험을 이제 부탁을 해서 읽어주게 하고 해서 이제 시골에 무안에 있는 현경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뵈면은 일반 시각장애인과 좀 사뭇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보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좀 일반인과 크게 비장애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초점이 안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그것도 시각장애에 대한 일정 부분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시각장애라고 하는 게 다양해요.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각막 이상이 있으면 이제 눈동자에 조금 색깔이나 모양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처럼 망막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초점이 주로 안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병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우리 국회 시각장애 국회의원이 2분이나 되잖아요. 김혜지 의원님도 계시고 네, 수미아 그렇죠. 의원님도 계시고. 네. 시각장애 의원님이 2분이나 같이 계신 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4번째신가 돼요. 국회에서 예. 같은 시기에 예. 이제 시각장애인이 여야에 각각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2분이 계심으로써 국회 이렇게 그 운영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움직이는 데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저는 막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국회 질의 시간이 이렇게 모든 의원들한테 공평하게 그냥 5분, 뭐 3분, 8분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예.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저처럼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점자로, 이제 김혜지 의원은 점자로도 하고 들으면서도 하는데, 예.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수학교를 나오지 않은 케이스라 점자를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방법이 들으면서 이걸 동시 통역하듯이 따라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케이스라 시간이 굉장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복지나 운영위에서 시간을 1.5배 에서 1.7배 더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국회법에 그런 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초기에는 계속 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복지나 운영위에서 제가 요구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김혜지 의원까지 시간을 더 받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다른 건데 제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이미 이제 먼저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뭐 이렇게 점자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은 돼 있는데, 아직도 국회에는 저 말고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좀 대거 많이 오셔서 간담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하게 됐는데,
국회 대회의실이 제일 큰데 480명 정도 규모인데 휠체어는 겨우 20석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부를 분이 500명이 다 장애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 그 대회의실 빌린 거를 취소시키고 3층 로비를 이제 대여했어요. 평평하고 이렇게 아주 큰 강당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그런 대외적인 회의 그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빌려야만 휠체어 탄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올 건데 또 다른 장애 유형해서 500명이 오실 건데 장애인들 행사인데 장애인들이 회의장을 못 들어온다?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더니 거기는 이제 이 소음이 방음이 안 돼요. 국회의원 방하고 다 연결돼 있고 앰프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전체 국회의원들 방에 전부 공문을 보내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앰프 시설은 외부 업체를 불러서 500명 금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요구를 했죠. 이 정도 규모 행사를 할 수 있게 휠체어도 마음대로 오게 하고 단상에 턱없이 나와서 발언도 하게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놨고 예. 그거를 추진을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러셨군요. 네. 그런 것들이 큰 변화죠. 그 서미아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앞으로 그 특히 일반 법안도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뭐 저도 그런 삶을 산 거죠. 차별의 현장에서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차별받으면서 이건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시간을 전 인생에서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그런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을 저항하면서 장애인도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민주사회에서 그런 운동을 해온 사람이고 또 그런 속에서 제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이 차별이 심각한가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장애를 가졌다고 하지만 시설로 가지 않고 서울이면 서울, 전남이면 전남,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보니 이 법이 굉장히 입법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런 입장에서 정치에 도전을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는 법률은 대부분 장애인 관련 법률입니다. 네. 예. 1호 법안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발의를 해놓은 앞으로 이제 상황이고. 그런 부분 신경을 네. 많이 쓰셔야 될 네네. 거고. 특히 이제 서미아 의원님은 시각장애인이신데 지난번 12월 3일 날 계엄 당일에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오셨지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가볼까요? 예. 지금 서미아 의원님이잖아요. 아니, 의원님 더 조심하시고 의원님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이세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위험하니까 놔주세요. 위험하니까. 난 지금 봐도 참 아슬아슬한데 아니 일반인도 저 담장을 넘는 게 쉽지 않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넘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10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10시 반쯤에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텔레비전을 얼른 켜보라고 해서 켜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대통령이 말하는 게 이 방송 저 방송 전체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막 보좌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국회 앞에 살거든요. 앞집이에요. 국회 그 일정문 바로 앞집이라 막 달려서 국회 앞에 막 정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저는 한 50분 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 문이 딱 잠겼더라고요. 근데 이미 막 차벽이 있고 경찰들이 이렇게 정문 앞에 탁탁탁탁 붙어갖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보좌관이 막 사람을 이렇게 일일이 뜯어낸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문 앞에 딱 섰는데 내 앞에 누가 그 임미 의원님이 이제 저랑 비슷하게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이게 문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문이 이렇게 뭔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올라가게 돼 있나 하고 만져보니까 예. 동글동글 문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구멍이 뚫어져서 쭉 끝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발을 디딛고 사다리 타듯이 가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저는 그때는 무조건 이제 공간에 들어가야 빨리 된다. 가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근데 저는 비상계엄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그 전부터. 네네. 운영이 할 때도 제가 국감할 때 그 오물풍선을 당연히 민간이 오기 전에 낙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건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예. 안 낙하시키고 계속 민간으로 날려보내면서 그 문제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질의하면서 비상계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전시 상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선포되면 바로 가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오로지 그 생각, 그리고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 하고 올라간 거죠. 예.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겁나게 높아 보이더라고, 거기가. 진짜, 그래, 막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높아. 계속 올라가도 끝이 없어. 막 그랬는데, 우리 뒤에 보좌관이 받아주세요. 막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나는 그 보좌관 목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날은. 예. 근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완전 전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운 곳은 의미하게 뭔 형태가 보여. 근데 키 크신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시라고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로 받으시더라고,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렸는데 임미영원이 이제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이제 본관으로 이제 달린 거죠. 예. 이제 또 혼자 달리기가 어려운데 임미영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달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뭔 소리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었는데 임미영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욕을 막 했대요. 욕을? 네, 근데 내가 진짜 상황이 힘들면 막 욕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다른 게 없어, 진짜. 적절한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윤석열 이 씨발놈 새끼? 아니 막 18, 19, 20도 하고 막 이런 시치게 없냐라고 막 이제 막 계속 욕을 막 궁시렁거리면서 예.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 상황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무슨 또 권력을 갖겠다고 비상계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욕밖에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욕이라도 하면서 이제 막 달리고 뛰고 막 하면서 그 뒤로도 저는 여기 집에서 혼자도 그 비상계엄 터지고 쉽게 막 체포도 안 되고 막 이럴 때도요. 집에서 혼자 막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 저한테 생긴 증세가 그런 겁니다. 욕하다가 기도하다가. 네.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긴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이렇게 또 우아하고 점잖아 보일 겁니다. 저 점잖하거든요. 근데 그 차별받고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정말 다른 대처가 안 될 때는 혼자서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나 너무 억울하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혼자서 앉아서 혼잣말로 나 너무 억울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 뭐 개떡 같은 세상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럴 수가 있냐. 난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하필이면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말을 혼자 풀어내면서 굉장히 욕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신기하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 방향이 생겨요. 혼자 속으로 삼키는 것보다 이제 제가 좀 외향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침묵하면서 하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예. 근데 입으로 꺼내고 말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하면은 정리가 되면서 이 상황은 윤석열? 내란 수괴네. 이 사람은 잡아들여야 돼. 이 사람은 끝까지 체포해서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감옥 속에다가 내란죄가 최하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감옥에다 묻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리가 되면 또 제가 선동을 한 선동 하거든요. 설득을 하는 거죠. 같이 가자. 예. 이거는 그 길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원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권력자에서 나온 권력은 결국 국민들 억압하면서 독재하고자 하는 이 보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역사에 현대사에. 근데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상황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욕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내 논리를 갖고 주변을 설득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일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이 욕은 아주 좋은 치료법이에요. 네. 다른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습니까? 권하고 싶습니다. 뭐 상대를 놓고 하는 거 말고 예, 그냥 혼자 벽 혼자 보고라도. 벽 보고라도 욕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네. 제가 수십 년 경험한 경험입니다. 노하우시군요. 네. 그러면 욕이라도 해서 좀 풀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더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서 연대를 하는 것도 큰 네. 연대할 때 그러니까 약자들의 연대를 무서워하잖아요. 권력자들이. 예. 그러니까 집회 시 못하게 하고 잡아들이고 말도 안 된 가짜 죄 뒤집어 씌워서 과거에 고문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대가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그때 어렵게 들어가셔가지고는 또 의장석도 지키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면서 임미은한테 빨리 가서 의사봉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저는 국힘당 그렇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데 국힘당은 한통속이다 윤석열하고 뭐 볼 것도 없다 오지도 않을 거지만 근데 와갖고 한다고 하면 의사봉을 갖고 도망가 보면 국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하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봉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막 의장님 석으로 막 달려가니까 뒤에 이제 권양교 의원이 막 오시면서 제가 의사봉을 어떻게 챙겨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의사국장 출신인데 의사봉 그거 법이 달라졌대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땅땅땅 해도 되긴 된대. 돼요. 그럼 뭘 지켜야 되는데 의장석을 지켜야 된대. 그렇죠. 의장석을. 네. 그래 하여튼 무엇을 지키든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러고 내가 이제 의장석을 가서 앉아서 이제 의장석에는 차마 못 앉고 의장님이 앉으셔야 되니까 그 의장석 주변에 제가 앉아가지고 막 들어갔을 때 몇 명 안 계셨어요. 제가 초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셨네요. 11시 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온 사람들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상임위를 운영위원회도 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들 전부 전화해 막 양문서 의원한테 전화 함께 어디 양산에서 오고 있다고 해서 나는 양산이 어디 서울 어디 양산동인가 싶어갖고 금방 온가 하고 막 수소 충전소로 넘어와라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또 막 우리 제가 제일 뒷자리 옆자리에 앉은데 제 옆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앉으세요. 이춘석, 박범계, 조국 대표님. 그래서 이춘석, 박범계 의원도 막 전화한 거 우리 의원도 아니어도 그랬더니 이춘석 의원은 대전에서 열차 타고 오고 계시고 박범계 의원은 택시 타고 막 오고 있대요. 막 여러 사람 전화하고 나서 양문서 봤어? 안 왔대. 또 했어. 어딘데 안 오냐고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이 목소리도 크고 등치도 큰 사람이 빨리빨리 와야지. 왜 안 오냐 막 하니까 어디 저 경상도 어디서 오고 있대. 그래가지고 정말 그날 화요일이니까 망정이지 해제 의결 맞습니다. 다 흩어졌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주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150명이 안 들어오면 어쩔까 이 걱정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한숨 쉬면서 막 전화하면서 의장님 기다리면서 또 의장님은 왜 이렇게 또 안 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막 수소문 하니까 공간에 계시다가 주무실라겠대요. 10시 이제 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은 초저녁잠이 많잖아요. 저는 아직 젊었고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오미 그럼 옷 갈아입고 이렇게 오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 그러고 이제 막 기다리면서 의장님을 애타게 기다렸죠. 근데 1시간 반 정도, 12시 반 정도 돼서 의장석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마 의장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빨리 와서 이제 150명만 넘으면 기다릴 것도 말 것도 없이 빨리 해제 의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급하니까 성격도 급한 데다가 빨리 해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서 의원님이 1등 공신이셨군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넘어와서 또
곡촉도 하고, 아이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전화 작업을 하셨어요. 같이. 예, 예. 저 뒤에 앉아 계신, 이제 제가 의장석에 있는데 전화합시다. 뭐 이혼해 전화합시다.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막 전화, 이게 내가 정으로 의원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예. 또 원내 부대표들, 제가 원내 부대표잖아요. 네. 저 의원님 어디서? 그러니까 나 벌써 들어와서 나도 전화하고 있어. 그 본회의장에 있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막 있는 사람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음이 다 같았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너무 같고 급하고 전화해야 된다. 안 오면 어쩔까 하고 막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22대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앞장서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을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 아니 백같에 이렇게 있을 때 나도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국이 성가신데 정치는 안 하고 맨날 갈라치기나 하고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지 정치를. 우리 장애인들 무슨 비문명적 시위나 한답시고 막 갈라치기 혐오 정치. 정말 이런 정치는 안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22대 들어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잘못한 것도 많네. 그러고 하니까 누가 또 귓속말로 그래. 예. 그래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데? 이렇게 누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노는 사람도 있죠. 예, 있다더라고요. 예.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내가 안 보여서 이런 말 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말. 동그라미님께서요. 와우 서미화 의원님 너무 달변 가세요. 판단력과 분별력도 놓치지 않으면서 지금 설거지하다 말고 이어폰 빼고 고무장갑 벗고 듣고 있네요. 네, 민주화의 고맙습니다. 발전을 위한 더 큰 정치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벽을 보면서 욕이라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정리를 하면서 다스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요즘에 정말 우라통 터지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윤석열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봐도 지금 속이 힘들고 지금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 날짜도 안 밝히고 있어서 지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겠는지 팁 좀 주세요. 저도 그날이 3월 8일이잖아요. 예. 그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28시간 만인가 예. 석방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석방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탈옥을 동조한 거죠. 예. 검찰이. 제가 그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경기도도 가야 되고 막 전국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이런 것들 하느라고 그랬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날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가장 인권적이어야 되는 날이에요. 늘 인권은 일상이어야 되지만 더 인권적이고 더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는 그런 날만 골라갖고 이 윤석열 내란 수괴하고 그 잔당들은 일부러 그런지 진짜 우리 국민들 염장을 질러보려고 그런지 그런 날 풀려나 버린 거죠. 저도 너무 놀라고 사실 너무 무섭기도 했어요. 예. 그 노상원 수첩에 체포 명단 보면 전장현도 있습니다.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하는 행태가 자기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에요. 다 처단 세력인 거예요. 그 처단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쓰레기처럼 수거해갖고 어디다 빠쳐갖고 뭐 고문도 필요 없어. 어디다 빠쳐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윤석열이 풀려나서 뻔뻔하게 걸어 나오고 희죽거리면서 그런 방송을 볼 때 저도 너무 놀라고 무서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잠깐 막 충격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때부터 잠도 더 안 오고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국회에서 한 것이 행진을 하고 예. 장애투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행진을 수요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했습니다. 6일차. 8.7km. 정말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만 할 수 있다면 8.7km가 문제가 아니지. 80km 나는 걸어보러. 국회에서 백두까지도 걸어서 파면, 내가 헌재 재판관 걸어서 파면한다고 하면 진짜 네. 100리라도 걸어볼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지금 걷고 광장에 가서 지난 토요일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을 외쳤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짜 광장에 모여서 정의를 외치는 거다. 예.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저는 정리가 됐어요, 정말. 불안했던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파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했지만 모든 권력은 대통령한테 나오고 검찰총장한테 나오는 것 같죠, 지금 보면은. 예.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진리다. 그러면서 광장에 모여서 파면을 외치고 이것이 파면될 수밖에 없는 이 위헌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알리고 이러다 보니까 헌재는 피할 수 없다. 이거는 기각이나 뭘 하려면 논리가 도저히 나오질 않아요. 모든 국민이 지켜본 증거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이건 결정문 써놓고 지금 좀 더 헌재가 그 결정의 안결성을 검토하고 있는 시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할 것은 국민의 뜻을 더 힘 모으고 힘내서 헌재가 용기를 갖고 신속하게 판결하게끔 힘 실어주는 게 연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예. 그 불안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가 힘이 나네요. 어제 집회에도 참석하셨죠? 어제도 릴레이 발언 쭉 이렇게 네. 하셨는데 또 서미아 의원님도 발언하셨더라고요. 네.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나요?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릴레이 발언을 상임위 소속들로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 어제 6분들하고 한노희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복지 소속이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약자복지 이게 국정과제 그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작년 5월에 그 한덕수 총리가 발표를 하고 예. 마치 약자복지를 무슨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 핵심 과제 이렇게 막 엄청 표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 뭐라도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봤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자복지 드러내고 김건희 홍보성, 가짜 약자복지인 거예요. 예. 국정과제 때 제가 그거를 낱낱이 많이 드러내고 질의를 하면서 개선을 막 요구했죠.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하겠다고 완전히 기폼 잡고 개소리 막 했거든요. 막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가면서 자기가 지시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도배를 된 거예요. 예. 그 후에. 제가 그걸 보면서 국정 질의하면서 아니 약자복지 자살하는 우리 세계 1위 아닙니까? OECD 국가 자살률이. 그런데 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그 자살 그 사이트에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 연간 30만 개가 넘는 자살 유발 정보가 막 유통이 되는데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딱 한 명 있다. 이거 어떻게 하려는 게 바로 개선하겠다고 한 명 더 인건 네. 주겠다고 했거든요. 본해산에 그 하반기에 임시 조치하고 이번 25년 본해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 약자복지 표방한 가짜복지, 네. 김건희 홍보성 복지 예. 이런 게 윤석열 정부다. 이래서야 되겠냐. 그리고 장애인 세계 장애인의 날 개엄하고 38 여성대의 날 맞아요. 풀어주고 이런 윤석열은 정말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돼. 그런 거 뭐 그 관심이나 시대다. 있는 놈입니까? 근데 그 김건희 개법 잡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폼을 똑같이 하세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을 건데. 이제 제가 늘 화면 해설을 요구하거든요. 아. 제가 그 비서관들, 보좌관들 저 사진이 뭔 사진이요?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우리 비서관이 요러요러 하고 있다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진짜 안전 개폼이네. 그러면서 지가 뭔디?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가 대체 대통령이라 합니까? 국가 관료 이기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난리 부르치고 얼마나 사기치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부터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부터 수사할 게 아주 진짜 이 땡감나무, 영감나무 그 감 열리듯이 열려버렸어. 근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계엄 있으니까 네. 우리 고모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제가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힘당에 비해서 지난 총선에 우리 민주당 171명 단전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200명 안 된 게 할 게 없어, 그럼. 다 그러니까요. 거부해 불고 국감할 때 질의해봤자 우리를 무시해. 국회의원을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먼산 밥을 심지어 운영위를 제가 질의하는데요. 예. 제가 막 지금 대답을 안 해서 깝깝해서 어. 대답을 하세요. 대통령실 어. 누구누구 처장 했더니 대답을 안 해서 날 우습게 하네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이제 땡 돼갖고 우리 네. 김성애 의원님이 의사진행만 하겠다가 아까 서미아원이 시각장애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시각장애인 희롱죄예요. 완전히 알고도 이제 그랬는지는 좀 조사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랬고 그렇죠. 그 정도로 시각장애 국회의원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금 현 정부 집행부가 너무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짜 국감장에 나왔고도 밥 먹대기 하고 정말 하나하나 조사하자면 시간이 없지만 예.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핵심이라서 파면시키고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국회에서 제가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서미아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게 아주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예. 기니까 지금 잠깐 앞부분만 들려드리고 가신 다음에 우리가 좀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앞부분 한번 들려봐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국회 주변에 1000명이 넘는 우리 장애인 인권 동지들이 장애인 권리 투쟁을 위해 1박 2일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동지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발언을 하셨죠? 네, 네. 예. 이따가 끝나고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네. 이렇게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가락이 있으세요. 제가 평생 아까도 말했지만 차별에 저항하면서 예. 고상한 거하고 안 어울리게 투사였습니다. 네. 연설 잘하시는 거 말고 또 특기가 뭐가 있으세요? 노래 잘하시나요? 원래 그쪽 분들 노래는 다 좀 저기- 실력이 좋으신데. 저는 노래는 잘 못합니다. 예. 노래는 잘 못하는데 글쎄요, 잘 걷고요. 이제 예. 아무래도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잘 못하지만 걷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언니들하고 예. 또 동생들하고 수다 떨고.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좀 우리 애청자님들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서미아 의원님 한 번씩 모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나와주시고 끝으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조금 마음도 저리고 애타하고 이러는 우리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데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상
계엄은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도대체 국민인 안중에도 없는 이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면서 너무 불편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지금 이런 시국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견뎌내실 거라고 믿고 또 견디기 위해서 저는 견디기 위해서 광장으로 갑니다. 행진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안 보여도 국민들과 함께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무섭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라면 독재를 꿈꾸는 자 반드시 단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웠던 분들은 이 국회의원들, 대통령, 장관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이었어요. 민초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또 광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면 추워도 춥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도 생기고 힘이 납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서미화 의원님 말씀 듣고 힘을 받은 국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꽃다지님, 서미화 의원님 목포에서 응원합니다. 썩을 서결이 쫓아보시오 제발. 신부범님, 아따 우리 서미화 의원님 귀 있고 겁나 좋아 보여 그러셨습니다. 바느질하는 농부님,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서미화 의원님 멋있어요 이러셨는데, 예,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서미화 의원님의 정겨운 사투리, 그 속에 흐르는 기백,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죠? 그날 오면은 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서미화 의원님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님 만나봤습니다.